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사연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4살 아기를 키우며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지쳤을 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과 진취적인 힘이 생깁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시작했네요. 이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직장과 돈 문제라고 해요. 남편은 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면 뭐 백화점을 가거나 놀이공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융합하여 장사 아이템을 구상하고 그것을 저에게 줄줄이 설명해요. 실제 장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가능한 대로 들어주면서 이제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회사에서 퇴사당할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우니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을 안 다닐 때라 이제 현금 1,000만 원, 남편 명의의 청약대출,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4천만 원, 총 경비 5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테마 카페를 하나 더 하자며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되게 반대를 했는데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거의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도 없으니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했더니 카드 대출을 5만 원을 받고 프랜차이즈 상가 임대를 뺐더군요. 이분은 이제 원래 자기 시댁에서도 그렇게 사업하다가 시댁이 빚보증으로 쓰러진 후에 가족들이 모두가 빚 때문에 힘든 과정을 지낸 경험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빚을 또 낸 거죠. 그래서 상가 건립비, 임대료, 임대료 연체, 이사 비용 등 4천만 원을 공중에 날리고 남편은 아직 카페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매출이 부족해 월세도 못 내니 샵인샵으로 타 프랜차이즈 하나를 더 하자는 것입니다. 매출이고 월세고 다 떠나서 저는 남편이 뭘 새로 시작하면 한두 달을 넘지 못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이제 사연이고요. 이제 지금은 남편이 매월 80만 원씩 상환하고 있고 또 생활비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하냐면 빚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남편이 아이디어를 내고 탐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직접 만들고 하는 적성은 있는데 대인관계가 전혀 없고 사회나 문화의 경험이 적은 남편의 아이디어는 현실적이지 않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연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일단 이 남편분이 뭔가 머릿속에서 계속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고의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기다가 저거를 팔면 아니면 저 호떡을 내가 뭐 해서 팔면 여기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네. 혹은 여기도 카페 차리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은 우리도 다 하지 않나요? 우리 이제 이렇게 있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런 거 하나 잘 이렇게 아이템 구상해가지고 여기 이 근처에 그런 거 없으니까 팔면 참 좋겠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들도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그걸 잘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기다가 카페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한쪽에 있죠. 이걸 긍정적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냐면 한쪽에 부정적인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일에 그 카페가 안 된다면 또는 그 카페를 운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고 카페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카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굉장히 이 사고가 이렇게 뛰어다녀요. 점핑을 하고요. 되게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요식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지금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분은 처음에 1천만 원이 있었어요. 1천만 원이 있었는데 4천만 원을 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통 사람이라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간다면 이걸 이제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겠어요? 좀 실상에서 아껴 쓰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가겠죠. 그래서 실상 그것들을 모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프랜차이즈에 가서 알바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쌓아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그것을 쌓아가고 보이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것도 그걸 모아가는 거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측면의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경험과 그것들을 탄탄하게 쌓아가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제 돈을 확 이렇게 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을 또 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아직 정착이 이렇게 잘 이렇게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한 개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받냐면 카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카드 대출 되게 이자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4천만 원을 공중에 날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한 개를 하는데 또 하나를 이렇게 이것도 빚으로 했는데 또 빚으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빚을 내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사고의 흐름들이 너무 작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돈은 4천만 원이 이렇게 그 없어진 다음인 지금도 또 새로운 것을 하나 하자고 지금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이게 뭐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만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증이에요. 조증. 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조증은 어떠냐면 이 조증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되게 활력이 있고요. 부지런하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잘해요. 그런데 이 분의 생각의 방향이나 흐름들이 너무 빨라요. 우리가 이제 그 정신 운동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 조증들은 이 그 정신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성이 떨어져요. 아까 이분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희한하다고 말을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조증의 사고의 방향들은 되게 희한한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돼. 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가게를 차려서 정말 성공을 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왜 그렇게 조르시냐면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조르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이 분명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사업을 하고 계속 망하면서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공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철저히 현실적인 고려의 기반 위에서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증의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일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현실의 어떤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증상, 병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사회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좀 이게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저게 병이구나 이걸 알고 본인도 내가 우울해, 너무 우울해, 내가 좀 이상해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이 조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병리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어떠냐면은 돈을 다 빌려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1억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빌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다 없애버려요. 10억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몇십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위를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이 되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인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야 우울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금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 그건 제가 이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조증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빚은 어떠냐면은 그 빚을 아내분이 갚아줄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갚아주는 거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능력도 없고 또 이걸 이제 이 조증이라면 만일에 조증이라면 조증이 이제 그 조증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와 긴밀하게 지내고 있는 뭐 형제나 또는 뭐 시가나 다 빚 속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빚은 갚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남편이 이 지금 막 올라온 것 같거든요, 뭔가가. 그래서 저는 먼저 이게 전문가에게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권하고 싶어요. 이거를 정말 잘 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원을 권유하시드린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이 이상하다고 왔어요.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조증인데 이분이 되게 이제 자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시고 계시는 분이라서 절대 이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의 증상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조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빨리 동생을 입원을 시키라.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그걸 조증이라고 입원을 시킬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어쨌든 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한 1년이 지나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언니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다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생분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 두 채 다 없애고 자기 재산 다 없애고 직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힘든 상태, 거의 뭐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언니가 가서 이렇게 봤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언니하고 형제들하고 끊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소식이 없어서 가봤더니 병원에 그렇게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조증 분을 조증은 안 오세요, 잘.
이게 상담실 자체로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또 안 들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고 뭐 이렇게 심리 상담 전문가지만은 또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를 하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보내요. 의사 선생님에게. 그러면은 뭐 100% 거의 100% 조증 진단 받고 입원시키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내신 분도 저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정신과에 한번 가보시고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잘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도 빨리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